저기요, 셜록 씨. 일어나세요. 네, 당신 말이에요. 폰 화면 보면서 졸지 말고요. 처리할 사건이 없을 때 뇌 훈련을 좀 하자고요. 네, 그 탐정 모자를 쓰고 가봅시다. 사람들이 두뇌 쓰기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도시에서 4%의 사람들은 전화번호부에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40명을 골랐을 때 그중 과연 몇 명이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수학의 정석을 펼쳤군요. 하지만 답은 0%예요. 만약 이 40명의 사람들이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등록되어 있겠죠. 친구가 당신에게 $5를 주면서 부탁하길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소에게 먹일 수 있고 자신의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동시에 한 가지 물건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 건가요? 가서 수박을 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껍질을 소에게 먹일 수 있고 수박 씨앗은 정원에 간단히 심을 수 있죠. 루카스는 파리에 살지만 에펠탑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에서 저녁을 먹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루카스는 항상 에펠탑 밑에 있는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달걀을 30m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깨지게 해서는 안 돼요. 달걀에 낙하를 늦출 수도 착지를 완화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달걀을 3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처음에 30m까지는 깨지지 않아요. 피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8시에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피트는 8시 5분에 도착했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아내는 피트에게 늦게 왔다고 화를 냈죠. 아내는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답은 꽤 간단해요. 8시는 매일 2번씩 오죠. 피트는 오후 8시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다음날 아침 8시 5분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렇게 화난 것도 당연하죠. 브랜드는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왔다가 커피에 파리가 빠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역겹죠. 그는 종업원을 불러 커피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 커피를 받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브랜드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브랜드는 애초에 먹었던 것과 같은 커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커피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건 커피 전문가가 아니어도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커피 맛이 달았거든요. 브랜드는 앞서 파리를 찾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커피에 설탕을 넣었었거든요. 당신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친구들과 동물을 보러 사파리에 가게 됩니다. 친구 중 하나가 코뿔소를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하마를 가리키며 그게 코끼리라고 주장해요. 누구를 믿을 것이며 이유는 뭔가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지 하마랑 코뿔소가 뭔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친구 둘 다 믿지 않을 거란 뜻이죠. 이렇게나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스탠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스탠은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죠. 스탠이 만난 남자는 그의 친구의 쌍둥이 형이었어요. 샘은 정말 특별한 아가씨예요. 그녀는 그저께 17살이었죠. 내년에 그녀는 벌써 20살이 돼요.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샘은 시간 여행자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12월 31일에 태어났죠. 그래서 오늘이 1월 1일이라면 그저께 그녀가 17살이었었다고 하는 게 맞죠. 다음 날 그녀는 18살이 되고 올해 마지막 날에는 19살이 되고 내년에는 20살이 되죠. 학교에서 체육하는 날이고 모든 아이들이 같은 거리를 뛰어요. 아이들은 각각 그들만의 독특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요. 빌리는 50번째로 빠르면서 또한 50번째로 느린 주자였죠. 빌리의 학교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100명이 딱 맞아떨어지는 답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99명이에요. 빌리는 가장 빠른 주자 1명에서 50명 중 순위가 50번째였죠. 만약 빌리가 50번째로 느린 주자였다면 50위부터 99위까지 99명의 선수가 있어야 해요.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빈티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찾아갔어요. 부인은 속상해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침입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부서진 자물쇠도 없고 잘못된 문도 없었죠. 오직 창문 하나만이 깨져 있었어요.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온 바닥에는 더러운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스미스 부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었어요. 왜일까요? 경찰은 창문이 안쪽에서 깨져 있는 걸 보고 스미스 부인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확신했죠. 만약 밖에서 부서진 거라면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거니까요. 식탁 위에 6개의 잔이 일렬로 놓여 있어요. 첫 3잔은 오렌지 주스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3잔은 비어 있어요. 제가 목이 많이 말랐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과제는 한 잔만 움직여서 가득 찬 잔과 빈 잔을 번갈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잔을 들고 5번째 잔에 주스를 부으세요. 당신은 잡혀서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뭔 잘못을 저질렀나요? 농담이에요. 어느 날 당신은 간신히 감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게 되죠. 3개의 출구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흉악해 보이는 사람이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출구에는 성난 개들이 있고, 세 번째 출구에는 5분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이 있어요. 어떤 출구를 택할 건가요? 폭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관광객이 뉴욕 지하철역 매표소에 와 있습니다. 표 하나는 50센트인데 관광객이 1달러를 건넸어요. 매표소 직원은 관광객이 몇 장을 원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광객은 직원에게 25센트짜리 4개를 주었고 직원은 만약 그 관광객이 표를 한 장만 사려던 거라면 동전을 2개만 주었을 거라는 걸 즉시 깨달았던 거죠. 제임스는 감옥에서 탈출해 시골로 도망쳤어요. 갑자기 인적이 드문 작은 도로에 경찰차가 자신을 향해 오는 걸 봤어요. 제임스는 한동안 차 쪽으로 달리다가 몸을 돌려 숲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는 처음에 왜 차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제임스가 차를 발견했을 때 다리 한가운데에 있었거든요. 다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 쪽으로 달려가야 했죠.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도둑들이 창고에서 전자제품이 든 상자를 훔쳐서 밴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도둑들은 경찰을 피하지 못했지만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도둑들은 늦은 밤 배달 온 척하면서 상자들을 창고로 다시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한 남자가 탁 트인 들판으로 재빨리 다가가고 있어요. 가방을 가지고 있네요. 만약 들판에 닿기 전에 가방을 열지 않으면 그는 죽게 돼요. 이 불가사의한 가방 안에 뭐가 그렇게 위험한 게 있을까요?
남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었고 가방 속에는 낙하산이 들었죠. 행운을 빌어요. 서로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상대방 딸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부부여서 진짜로 서로를 본 적이 없어요. 모래주머니 2개를 실은 남자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습니다. 세관원들은 정기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하지만 거기엔 늘 모래가 들어있었죠. 이 남자가 뭔가를 밀수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경찰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남자는 방해받지 않고 국경을 넘습니다. 이 남자는 뭘 밀수하고 있을까요? 이 창의적인 사람은 모래주머니로 세관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전거를 밀수하고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이웃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자는 정전 때문에 값비싼 보석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자는 소위 안전한 곳에 보석을 숨겨놓았었죠. 집에 강도가 든 것도 아닙니다. 이웃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보석은 실수로 분실되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내는 냉동식품과 함께 보석을 가방에 넣어 냉동실에 숨겼어요. 정전 후에 음식이 상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이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모든 상한 음식과 보석을 같이 버려준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오늘 예를 들어 반찬 얼린 것과 보석을 같이 숨겨선 안 된다는 것 같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